자, 이번에는 법률에 의해서 주제를 바꿔가지고 의사표시로 넘어가서 내용을 보도록 하죠. 의사표시는 이렇게 5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진위 아닌 의사표시, 호의표시, 그 다음 착오, 사기강박, 마지막 도달죄. 107조죠. 진위 아닌 의사표시가. 호의표시가 108조. 그리고 착오가 109조. 사기강박은 110조. 요거는 취소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는데 선의3자에게 대항 못해요. 선의3자에게 대항 못하니까 이거는 절대적이 아니라 상대적 취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대적 취소. 그 다음 진위 아닌 의사표시하고 허위표시. 이건 원칙은 유효죠. 원칙은 유효, 예외적으로 무효거든요. 무효일 때는 선의3자에게 대항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대적 무효라고 그래요. 우리가 방금 전에 법률에 의해서 보셨던 103조, 104조는 다 뭐야? 절대적 무효였죠. 근데 지금 보는 거는 상대적으로 요게 바뀌어져 있어요. 요걸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진위 아닌 의사표시부터 보도록 하죠. 진위 아닌이 무슨 뜻이냐면 진위 아닌. 아닌 밑에다가요. 이렇게 밑줄 그시고요. 진위 안 가지고. 진위를 안 가지고 의사표시했다 이런 뜻이에요. 가지고 한 게 있고요. 안 가지고 한 게 있는데 여기서는 진위를 안 가지고 어떤 의사표현을 했다. 그래서 진위 아닌이라는 뜻은 진위를 안 가지고 의사표현한 거예요. 예컨대 A가 회사 사장님 A가 연초에 직원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했어요. 매일 제일 1년 동안 제일 먼저 출근하는 분한테 벤츠를 한 대 주겠다. 그래서 제일 많이 제일 먼저 출근한 분, 회사에 출근 도장을 제일 먼저 찍으신 분, 그분이 제일 많은 사람, 출근 도장을 제일 먼저 찍은 사람한테 벤츠 하나 주겠다라고 의사표현을 직원들한테 했어요. 근데 그게 진위가 아닌 거였다는 거죠. 진위를 안 가지고 한 거였어요. 이렇게 의사표시했다면 법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하는 문제죠. 이게 이렇게 의사표시했고 이때 상대방이 직원들이 저 의사표시하는 거를 다 들었단 말이죠. 이럴 때 B가 이 회사를 때려치고요. 1년 뒤에 때려치고 딴 데로 옮기게 됐는데 이때 B가 출근 도장을 제일 많이 찍었다. 1등을. 이때 B가 달라고 그러면 차를 주냐 안 주냐 이거죠. 차를 줘야 되냐 안 줘야 되느냐. 이때 여기는 차를 준다. 증여한다고 그랬죠. 차를 준다. 벤츠를. 여기는 달라고 그럴 거고 여기는 못 준다고 그러겠죠. 왜냐하면 피의자는 뭐라고 그럴까요? 증여한다고. 내 차 준다고 그랬는데 그게 뭐가 아니었어요. 진위 안 가지고 한 거야. 진위 안 가지고.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한 거다 이거. 진위 아니었다니까. 소위 이게 농담이었다는 거죠. 이게 농담이었어. 농이었어. 농. 여기는 못 주겠다는 거죠. 못 주겠다고 그러고 상대방은 달라는 거고. 법적으로는 어떻게 하느냐? 상대방 편이에요. 왜? 상대방은 표시한 대로 받아들이거든요. 진위 아닌 표시를 했어요. 증여한다고 표시를. 진위는 아니었지만 진위를 안 가지고 했어요. 안 가지고 했지만 증여할 거야. 증여한다라고 표시를 했거든요. 우리 입법자는 진위, 속마음, 이 피의자의 속마음을 얘가 어떻게 꿰뚫어요? 꿰뚫을 수 없죠. 그래서 뭐 한 대로? 표시대로. 표시한 대로 일단 유효입니다. 유효. 그게 107조 본문. 자, 볼까요? 주문 보실까요?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위, 아님이 뭐라고요? 안 가지고 알고 한 것. 알고 뭐라고 했어요? 증여한다고 알고 한 거예요. 진위 안 가지고 증여한다고 표시했죠. 이걸 어떻게 했어요? 알고 했어요. 그럼 이분은 진위하고 표시된 게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지금 너무 달라요. 증여할 마음, 증여로 줄 마음은 안 가졌어요.
표시는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진위와 표시는 정말 어긋나 있죠. 완전히 어긋나 있죠. 그래서 이 진위 아닌 의사표시는 진위와 표시된 게 다르다. 이게 다른 거예요. 이걸 표의자가 모르고요. 알고요. 알고 농친 거죠. 알고 농친 거예요. 그럼 법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표시한 대로. 표시한 대로 유력 있다. 원칙. 원칙 유효예요. 유효. 유효니까 책임져라. 벤치를 줘야 되죠. 줘야 되죠. 유효. 이행 책임 있다 이거죠. 그래서 B가 달라고 그러면 차를 줘야 됩니다. 왜? 유효니까요. 다만 그러나 효력이 있다가 유효죠. 효력이 있다가 유효. 그러나 단서라고 그랬어요. 단서.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위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누가 알았을 때요? 상대방이. 예외라고 합니다. 그러나 밑에다가 예외. 상대방이 이게 진위 안 가졌다. 진위 안 가졌다는 거를 뭐한대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때는 무효. 언제 무효? 진위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이때 무효. 그래서 여기서 밑줄 그실 때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진위 아님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때. 알았거나니까 뭐예요? 또는이죠. 또는. 둘 중에 하나면 돼요. 둘 중에 하나. 그리고 그러면 뭐예요? 둘 다인데 여긴 거나니까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경우 그러니까요. 둘 중에 하나에 걸리면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상대방이요. 진이 아닌 것, 진이 아닌 거를 알았다. 알았다가 악이죠. 알 수 있었을 경우는 과실이죠. 알았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 알았다. 그 다음에 알 수 있었을 때 과실이죠. 그래도 무효. 둘 중에 하나면 돼. 둘 중에 하나면 무효로 됩니다. 이 부분이 시험에 잘 나오는 거니까 여기 밑줄 그어두시고요. 알았다를 우리는 악의라고 표현하고요. 알 수 있었을 경우는 과실 이렇게 표현하죠. 따라서 악의이거나 또는 과실이면 무효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거 알았다는 걸 누가 증명해야 되느냐? A가. 무효 주장하는 A가 너 알았지. 내가 진이 아니었어. 진이 아니었다는 거를 네가 알았지. 라는 거를 누가요? 표의자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이거 입증. 자, 그래서 107조는 이렇게 분석이 되겠습니다. 원칙은 무효로 유효로. 예외적으로 무효로 됩니다. 이렇게. 이게 첫 번째 정리상. 그 다음에 2항이요.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누구한테 대항 못하냐면 선의3자에게 대항 못한다. 선의3자에게 거기 별표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알았다면 이걸. 알았다. 진이 아닌 걸 알았다면 얘가 어떻게 해요? 벤츠를. 무효니까 찾아올 수 있죠. 알았다는 거 입증하면 찾아올 수 있죠. 그런데 B가 벤츠를 C한테 팔면 이 차를 C한테 팔았다. 그럼 얘가 알았을 때요. B는 알았다. 진이 아닌 걸 알았다. 그럼 알았으면 뭐가 돼요? 무효. 근데 B가 이 차를 누구한테 넘겼냐면 C한테 매매로 넘겼어요. 다시 매매로. 그때 C가 뭐라고요? 몰랐다. 얘는 몰랐다. 그럼 얘는 선의가 되죠. 선의3자죠. 얘가 선의3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될까? 얘는 몰랐다고 그러니까 안 주려고 그럴 거고요. 얘는 달라고 그럴 거 아니야. 달라고. 왜? 얘가 알았으니까 내놔 이거죠. 얘는 내놔. C는요? 못 내놔. 나 못 줘. 왜? 나 몰랐어. 그러면 우리 민법 107조 2항은요.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이거 무효예요. 얘네 둘끼리만 무효야. 이거 상대적 무효죠. 상대적 무효. 얘네 둘끼리만 상대적으로 무효. 이걸 상대적 무효라고 그래요. 상대적 무효. A, B 간에는 유효, 무효? 무효. 그 무효를 누구한테요? 선의3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다. 그럼 B, C 간에는 유효, 무효? 유효라는 뜻이다. 유효. 얘가 선의일 때는 유효라는 얘기다. 그럼 법률 관계는요? 두 개로 분절이 되죠.
AB 간의 무효, BC 간의 유효. 그래서 이름하여 이걸 무슨 무효? 상대적 무효. 107조 2항 끝에다 써주시면 돼요. 상대적 무효. 왜 상대적 무효? AB 간의 무효. 거기다 쓰시면 되죠. AB 간의 무효. BC 간에는 뭐예요? 유효. 그래서 이건 무슨 무효? 상대적 무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부동산은 누구 거? 저 차는 C 거. C 소유. A는 못 찾아와. 이거 무효인 거를 얘가 A한테 주장해서 뺏어올 수 없어요. 뺏어올 수 없어를 뭐라고 그래요? 대항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 차는 C 거로. 끝. 이렇게 해서 조문 분석 됐습니다. 자, 이제 밑에 내용 들어가서 하나씩 보면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요건.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해. 이거는. 속마음은 줄 마음은 없었죠. 없는데 표시는 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해요. 이때 여기서 진의의 의미요. 진의의 의미. 거기에다가 별 2개 넣습니다. 진의가 그럼 여기서 뭐냐. 진의란. 진의가 도대체 뭐냐. 여기 별 2개 합니다.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진의 아닌 의사표시 그러면 요거요. 요게 첫 번째 타켓이에요. 원칙, 유효, 예외, 무효. 우리 시험에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무효가 원칙이다. 19의 정답. 무효가 원칙이다. 노, 유효가 원칙이죠. 24의 정답.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무효가 원칙이다. 또 틀렸죠. 유효가 원칙이에요. 유효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유효가 원칙, 예외가 무효예요. 언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진의 아닌 걸. 두 번째 타켓이 이거예요. 두 번째 타켓은 진의란 뭐냐? 그러면 진의란 이 부분을 끄집어내는 게 핵심입니다. 진의. 자, 볼까요? 진의란 특정한 의사표시. 어떤 의사표시죠? 차를 증여한다. 아파트를 사준다. 어떤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 표의자의 생각에 동그라미 합니다. 표의자의 생각. 그걸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바라는 사항. 진정으로 바라는 사항에 밑줄이요. 바라는 사항에 밑줄 그시고 거기다 조그맣게 써주시면 돼요. 바라는 사항에다 뭐라고요? 희망사항. 희망사항. 이거를 뜻하는 게 아니다. 그럼 진의는 뭐냐? 표의자의 생각이에요. 내가 자동차를 증여할 생각. 사표를 낼 생각. 그 생각을 말하는 거지 내가 희망하는 거, 희망사항을 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럼 시험은 어떻게 내요? 거꾸로 뒤집어서 내요. 진의란 표의자가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바라는 사항, 진정으로 바라는 사항을 뜻한다. 이러면 틀린 거예요. 희망사항은 진의가 아니에요. 표의자의 생각, 이 생각이 뭐냐? 이게 진의라는 거죠. 반드시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 뒤로 넘기면 진의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서 1, 2, 3, 4, 4가지 있죠. 여기가 시험 집중 타켓이에요. 다 읽어주셔야 되는데 저는 1번하고요. 1번하고 3번만 보겠습니다. 특히 1번. 1번에 별 3개 합니다. 1번에 별 3개. 3번은 별 1. 그 다음 2번하고 4번은 한 번씩, 우리 시험에 한 번씩 나왔어요. 4번은 17회 시험에. 1번은 10번 이상, 우리 시험에 10번 이상 출제가 됐었어요. 자, 그러면 1번 보도록 하죠. 1번.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돼 있죠. 강박에 의해서. 비록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다 해도 표의자가 강박에 의해서나마 증여를 하기로 밑줄여. 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증여 의사표시를 한 이상 증여 의사표시를 했어요. 증여를 하기로 안 하기로? 하기로 하고 증여를 하기로 하고의 밑줄여. 증여를 하기로 했다. 하기로 했다라는 말은 무슨냐면 분석해 보면 증여할 의사를 갖고 한 거예요, 안 갖고 한 거예요? 가지고 한 거, 안 가지고 한 거? 가지고 했다는 거죠, 여기에.
증여를 뭐 하기로 했다는 거. 하기로 했다라는 말은 여기에 뭐가 숨어 있는 거냐. 증여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요, 안 가지고? 가지고 했다, 가지고. 가지고 뭐 한 거예요? 증여를 한 거야, 증여를. 진이 아닌 의사표시.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성립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의사표시를, 진의를 안 가지고. 진의를 안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진의를 안 가지고요, 가지고요. 가지고 했잖아요. 진의를 가지고. 증여할 의사를 갖고 했잖아요, 갖고. 비록 그게 뭐였을 뿐? 강압이었을 뿐이죠. 강압이었다 이거죠. 강압이었지만 증여 의사를 뭐 하고요? 가지고 증여를 했다, 가지고. 그러면 이거는 진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진이 있는 거죠. 진이 가지고 한 거니까. 진이 있는 표시죠. 진이 있는 표시다. 그럼 볼까요? 진이 아닌 표시요, 진이 있는 표시요. 가지고 했잖아요. 증여의사 갖고 했죠. 갖고 했으니까 이건 뭐에 해당돼요? 진이 있는 표시, 여기에 해당되는 거지. 여기에 해당된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 여기에 해당돼야 한대요. 여기엔 해당 안 한다. 아,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출제맥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증여를 하기로 안 하기로, 하기로 하고 증여를 표시했다면 이 의사표시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안 한다? 해당 안 한다. 왜? 진의를 갖고 했으니까. 그럼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뭐예요? 비진의 표시.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줄여서 안일비자 써서 뭐라고 그래요? 비진의 표시. 비진의 표시에 비진의 표시가 성립한다 안 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비진의 표시가 비진의 표시이다요? 그럼 아니다요? 아니다. 진이 갖고 했으니까. 진이를 갖고 한 거니까 비진의 표시가 아니다. 비진의 표시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 부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계속 타켓 부분입니다. 두 부분은. 들어갈 때 이거 말 독해할 때 좀 어렵죠. 그러면 이제 최근 사례를 가지고 한번 볼까요? 이렇게요. 순실이가 모 기업 회장님한테 누구한테요? 재단에다가 출연을 해라. 돈을 출연을 해라. 안 하면 너 묻어버릴 수도 있어. 쥐도 새도 모르게 묻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최근 문자가 왔다는 거죠. 겁을 먹어서 A가, 이 회장님이 겁을 먹어서 묻어버린다니까 겁을 먹어서 뭐 하기로? 재산을 증여를 하기로 안 하기로? 강압이죠 지금. 이 순실이나 국가기관의 강압에 의해서 겁을 먹고요. 겁을 먹고 증여를 하기로 안 하기로? 하기로 하고 증여를 했다는 거죠.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증여를 안 하기로 하기로 했어요. 하기로 하고 증여 표시를 했다. 증여를 하기로 하고 뭐를 했다면? 증여를 했다면. 안 하기로 하기로 하고 증여 표시했다면 이 증여 표시 순실이한테 아니면 모 재단에다가 이 재단에다가 돈을 기부한 거 이거는 진이 있는 거요? 아닌 거예요? 진이 있는 표시요. 진이 있는 표시. 따라서 진의를 가지고 한 거니까 왜?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최선이에요. 최선. 아니면 세무조사에서 없애버린다니까 회사를. 그래서 A가 증여를 안 하기로요? 하기로 한 게 최선이었죠. 그럼 이거는 진이 있는 표시죠. 진이 있는 표시니까 이걸 뭐예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다. 해당 안 되니까 이걸 뭐예요? 비진의 표시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강압에 의해서 상대방의 강압에 의해서 증여했을 때의 법리적인 쟁점이 되겠습니다. 쟁점에서는 이렇게요. 강압에 의해서 증여한 거, 강압에 의해서 증여를 하기로 하고요.
하기로 하고 증여한 거는 비진의 표시가 아니다. 왜? 진의를 가지고 했으니까. 다만 이게 강압이니까 뭐예요? 취소할 수 있다. 취소. 취소시키는 건 가능하지만 이거는 진의 가지고 했다. 그게 1번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끝에다 쓰시면 돼요. 끝에다. 이 책에 끝에가 빠져 있어요, 지금. 끝에가 누락돼 있어요. 그게 시험에 더 잘 나와요. 이 표시는 뭐라고 이렇게요. 1번, 2번을 여기다 써주시면 돼요. 끝에다가. 진이 있는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 안 한다. 그 말은 비진의 표시가 아니다. 비진의 표시 이다요, 아니다. 이다 이러면 틀리는 거죠. 이게 24의 정답, 23의 정답. 비진의 표시가 아니다. 왜? 진이 가지고 있는데 뭐. 2번도 그 연장선. 3번 별표하고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이요. 3번은 뭐냐면 타인을 위해서 대출 신청한 의사표시라고 돼 있잖아요. 은행에 가가지고 A가 대출 받으려고 그랬더니 A가 한도 초과세요, 고객님. 한도 초과라서 고객님 대출 안 되세요. 그래서 A가 그래서 누구를요? 친구예요, 친구. 이 친구를 명의자로 해서 대출을 일으킨 거죠. 그럼 은행 가가지고 대출 서류에다가 서명하고 도장 찍은 건 누가 찍어놓냐면 B, 친구가 찍은 거죠. 그래서 B가 대출 서류에다가 가서 서명을 한 거죠. 다만 이 돈은 누가 갚기로, A가 갚기로 둘이 내부적으로는 A가 갚기로 했어요. 대출은 누가 받고요? B가 받고요. 그래서 B가 이 서류에다가 서명한 행위. 서명한 행위는 이 돈을 된 돈 10억이라면 10억을 갚을 의사를 가지고 한 거야, 안 가지고 한 거야? 갚을 의사를 가지고 한 거지. 서명을 했다는 거는. 갚겠다는 의사, 갚을 의사죠. 대출금 10억을 갚을 의사. 갚을 의사를 갖고요, 안 갖고요? 가지고 한 거지, 가지고. 가지고 서명한 거예요, 가지고서. 그러면 이제 정리가 됐죠. 갚을 의사를 뭐하고 한 거니까요? 가지고, 의사를 가지고 서명한 거니까 이거는 뭐예요? 진이 있는 표시죠. 갚겠다는 진의를 가지고 한 거니까 이건 뭐야? 비진의 표시가 아니다. 똑같죠. 비진의 표시가 아니다. 결론. 그게 동그라미 3번. 3번은 별 하나. 그래 끝에요. 비진의 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돼 있죠. 거기다 밑줄 그시면 돼요. 비진의 표시가 아니다. 왜 아니다? 갚을 의사 가지고 한 거니까. 네가 서명한 거는 네가 갚을 거니까 갚을 의사 가지고 한 거지. 가지고 한 거니까 뭐가 아니다? 비진의 표시가 아니다. 이렇게 마무리 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효과요. 효과는 정리가 됐어요. 원칙 유효, 예외 무효. 원칙 유효, 별표. 유효의 별 하나. 우측에요. 쌍괄호 이번에 예외적 무효. 무효의 별 3개. 언제 무효예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거기 밑줄 그어볼까요? 알았거나 상대방이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그 의사표시는 무효다. 거기 밑줄 그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상대방이 알았다. 이거 알았다는 증거는 누가 입증을 해야 되느냐? 무효를 주장하는 표의자. 무효 주장하는 사람이요. 무효를 주장하는 자 별표. 거기에 24의 기출. 오케이. 그 다음에 쌍괄호 2번. 제3자에 대한 효과. 이게 C에게 넘어가면 C가 선의일 때는 뭐가 돼요? 선의일 때는 유효. 왜? A는 C에게 무효 주장을 못하니까요. 상대적 무효다. 이거 말씀드렸어요. 다음 4번 적용범위요. 적용범위 이거 단독 행위에도 적용이 됩니다. 단독 행위에도. 계약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어디에도 쓰이느냐. 이거는 단독 행위에도. 단독 행위에도 적용이 돼요. 특히 조심할 거는요. 특히 조심할 거는 상대방이 있을 때 뿐만 아니라 상대방 없을 때도요. 상대방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이 없을 때. 이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진이 안 가지고 하는 의사표시는 이게
무효로 되려면, 이게 무효로 되려면 상대방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이 아니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알아야 뭐가 돼요? 무효. 모르면, 상대방이 몰랐다 그러면, 진이 아닌 걸 몰랐다. 그러면 유효지요. 몰랐다 그러면 유효죠. 알아야만 무효가 되거든요. 알아야만. 누가요? 상대방이 알아야만. 근데 상대방 없는 단두개미는 이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아요.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얘가 존재하지 않으면 이걸 알 수가 없네. 알 수가. 왜? 얘가 있어야 이게 진이 아닌 걸 알게 되죠. 상대방이 없다는 얘기는 뭐야? 알 수 있는 경우가 없죠. 이게 어떻게 알아요? 그럼 뭐가 돼요? 항상 유효다. 항상 유효. 그래서 마지막 줄에 41페이지 마지막 줄에 상대방 없는 단두개미는 언제나 유효로 됩니다. 누가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없으니까 알 수가 없지. 알 수가. 얘가 존재해야 알 거 아니에요. 얘가 존재하지 않아. 왜요? 상대방이 없는 단두개미니까. 그럼 이 계약은 언제나 유효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거기에 요주의 하시면 돼요. 요주의. 그럼 요주의가 오늘 3개예요. 3개 지금. 3번째. 거기 요주의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로 넘겨서 가속법상 행위 X. 시험 안 나와요. 그 다음 3번에 공법 행위 나와요. 공법 행위. 자, 거기 판례 보시면 공무원이 사직서를 냈다. 자, 볼까요? 개인이 사직서 낸 게 아니라 공무원이 임용권자 앞으로 일괄해서 사표를 냈을 때 비록 사직원 제출자의 내심의 의사가 사직할 뜻, 사직할 진의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 의사가 외부에 객관적으로 표시된 이상 그 의사는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유효다 쓰대. 유효. 그래서 107조는 공법 행위에는 전혀 적용되지 않아요. 즉 107조는 언제만 쓰이느냐면 이 법률의 이 의사표시 규정 여기부터 여기까지 나오는 이 의사표시 규정은 어디에 쓰이느냐면 1번부터 여기 4번까지는요. 어디에 쓰이는 거냐면 거기다 써보겠습니다. 사인 간의 재산상 거래에만 적용이 돼요. 재산상 거래. 누구끼리요? 사인끼리. 그것도 재산 거래에만 써요. 따라서 반대로 사인이 아닌 공무원의 의사표시나 재산상 거래가 아닌 소송행위, 공법행위 이런 거에는 일체 여기에는 적용이 없다는 거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중요한 맥이 있어요. 이때만 쓰여요. 이때 안 쓰여요. 공무원이 사표를 내든가 소송행위라든가 이런 거에는 의사표시는 전혀 적용이 없다는 거. 시험 잘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쌍괄호 4번에 대리권 남용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체킹만 하고요. 심화학습 때 보도록 하죠. 여기 심화학습에. 이렇게 해서 진이 아닌 의사표시의 전체적인 흐름을 만나보셨어요. 자,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정리하면 첫째, 원칙, 유효, 예외, 무효.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언제 무효냐? 진이 아닌 걸 알았을 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때가 무효로 됩니다.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게 첫 번째 딱해. 근데 이 무효는 절대적 무효가 아니라 상대적 무효죠. 이 무효는 상대적 무효라서 누구한테 대항 못하느냐? 선의 3자에게는 대항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상대적 무효로 자리 잡았다.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진이란 뭐를 의미하느냐? 진이란 표의자의 생각. 표의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하는 거다.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걸 말한다.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 이 바라는 사항을 진이라고 하지 않는다. 예컨대 이런 걸 생각하시면 쉬울 거예요. 신혼부부가 아파트를 보러 왔어. 부동산에요. 아파트를 보러. 이때 가지고 있는 재산은 탈탈 털어도 3억이 안 돼. 3억이요.
친정집에 오빠한테 다 빌려가지고 모은 돈 3억입니다. 은행 대출까지 땡겨서. 기껏해야 3억짜리 아파트 살까 말까 한데 이때 부동산 중개업자가 몇 평짜리 보여드려요? 몇 평짜리? 30평 안 넘는 거, 30평 안 넘는 거 보여주세요라고 했어요. 그게 표의자의 생각이에요. 우리들이 현실적인 자금으로 구할 수 있는 아파트는 30평이 넘으면 안 돼요. 30평. 30평 넘으면 안 돼. 27평이나 이 정도 되는 아파트예요. 이거를 구매할 생각을 가진 거죠. 그래서 보여달라고 했어요. 27평짜리 보여주세요. 이게 진위인 거예요. 이게 이 당시의 진위인 거죠. 왜? 그 당시에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거거든요. 진정으로 바라는 거는, 이분들이 바라는, 진정으로 바라는 희망사항은 이것이 아니죠. 이것이 아니라 뭐예요? 60평짜리, 60평짜리. 이게 진위가 아니라는 거죠. 본인들이 바라는 희망사항이 아니라 그 당시에 가지고 있는 생각, 그 생각이 진위지. 이게 진위가 아니라고요. 따라서 진위는 뭐로부터 분리시킨다? 희망사항. 희망사항으로부터 분리시켜내야 여기서 진위가 정리가 돼요. 이걸 구별 못하면 계속 헛걸음을 하게 됩니다. 진위란 보통은 일반인들은 진위 그러면 이거라고 그래요. 내가 바라는 거지 이게 아니라고. 법학에서 진위는 이게 아니다. 희망사항하고 구별해야 된다. 희망사항하고 떨어져 나와야 돼요. 희망사항은 알 수가 없는 거거든 이게. 그 당시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이게 진위지 희망사항하고 절단시켜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두 번째 포인트. 그 다음 세 번째 맥은요. 세 번째 맥은 진위 아닌 의사표시의 적용 문제입니다. 적용. 이게 언제 적용되고 언제 적용 안 되냐 아까 정리했죠. 사인 간의 재산상 거래에는 이게 쓰이고요. 어디에는? 공법의 의무나 소송의 의무에는 이거 써먹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하시면 진위 아닌 의사표시 마무리. 거기서 특히 유념할 게 40페이지예요. 40페이지에 있는 진위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있죠. 요거를 잘 보셔야 되는데 특히 조심할 게 이거였어요. 강압으로요. 이쪽에서 강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회장님이 증여를 하기로 했다. 주식을 주기로 했어요. 주식을 뭐 하기로? 증여하기로. 왜? 안 하면 세무조사해가지고 회사 다 탈탈 털어버린다니까 겁먹어가지고 이걸 증여하기로 했죠. 주식을 증여를 하기로 안 하기로. 하기로 한 거는 뭐야 이게? 그 당시에 최선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게 최선이었어요. 그래서 증여를 하기로 한 거야. 하기로. 비록 겁을 먹은 거지만. 그럼 이거는 진위를 가지고 한 거죠. 진위를 가지고 한 거니까 결론적으로 뭐야? 진위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부분, 이렇게 정리하는 이 부분입니다. 요 표현, 요 국어적 표현, 요 표현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요 표현. 강압에 의해서 증여한 거. 저걸 뚫어내셔야 돼요. 강압에 의한 증여는 진위 아닌 의사표시. 이다 아니다? 아니다. 진위를 가지고 있다. 예, 이 부분이 중요한 학습의 맥락, 객관식 출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진위 아닌 의사표시 마치죠. 다음 허위표시. 허위표시가 민법 108조가 되겠습니다. 108조. 이거를 통정 허위표시라고 돼 있죠. 소위 가장매매라고도 합니다. 매매를 가장했다는 뜻이죠. 매매를 가장했다. 꾸몄다. 매매를 꾸몄다. 그럼 실제는 매매를 안 했는데 한 것처럼 꾸몄다. 둘이 짜고서. 이게 통정 허위표시라는 얘기죠. 자, 108조 1항 보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 의사표시는 무효다. 통정이라는 말은 짜고 했다는 거죠. 짜고. 거기 써볼까요? 짜고. 허위의 의사표시는 유효, 무효? 무효. 그래, 허위표시는 무효입니다. 그럼 가장매매 했다면 이거는 유효, 무효? 무효로. A, B 간에 가장매매가 이루어졌다면 이 가장매매는 당사자 간에 무효.
이 집을 A가 처남한테 매매하기로 꾸며가지고 등기를 넘겨놓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꽂아놨다. 왜? 채권자한테 안 뺏기려고. 이 채권자한테 재산을 안 뺏기려고요. 안 뺏기려고 재산을 빼돌리려고 매매를 꾸몄을 때. 꾸며가지고 소유권을 일로 옮겨놨다. 요 집 등기를. 이거는 무효다. 왜? 둘이 짜고 허위로 한 거니까 무효. 근데 등기부상으로는요. 등기부상으로는 B가 소유자로 되어 있어요. 왜? 외형이 B 앞으로 등기가 꽂혀져 있거든요. 근데 이게 허위라는 거를 누가 알아요? 둘은 알아, 둘은 왜? 짜고 했으니까 알죠. 그래서 A는 이게 무효니까요. 무효니까 이걸 뭐 할 수 있어요? 찾아올 수 있어요. A는 무효임을 이유로 소유권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 청구. 내가 진정한 소유자야. 왜? 이게 허위잖아, 허위잖아. 그래서 소유권에 기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이거 입증을 해야죠. 뭐였다는 거? 가장매매였다는 거 입증해야죠. 입증을 하면 이거 뺏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B가 이 등기를 고스란히 이렇게 모시고 있을 때, 이 집을 얘가 등기를 고스란히 모시고 있으면 얘가 찾아올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B가 이걸 팔아넘기면, B가 C한테 저 집을 팔아넘기게 되면 C는, B하고 부동산 거래를 한 C는 이 집을 누구 거라고 믿게 되느냐면 B를 소유자로 믿게 되죠. 왜? 외형상, 등기 외형이 여기로 돼 있잖아요. 그럼 외형상 표시된 이거를 믿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B를 주인이라고 믿는 거죠. 믿고 얘가 거래를 할 수밖에 없지요. 외형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실제는 A 거지만 외형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믿고 거래하게 되죠. 얘를 제3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C를 뭐라고 그래요? 제3자다. 외형을 뭐 한 사람? 믿고. 외형을 믿고 저 집을 뭐 한 사람? 거래한 자. 얘를 제3자라고 불러요. 제3자. 이때 제3자는 이게 허위였다는 거. 짜고 했다는 거. A, B가 짜고 했다는 거를 아는 거예요? 모른 거예요? 얘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C는 뭐 한 걸로? 선의로 추정돼요. 아는 걸로요? 모른 걸로? 가장매매를 모른 걸로. 추정이 됩니다. 추정. 그럼 추정된다는 말은 얘가 선의를 입증해야 돼요? 안 해도 되지. 왜? 선의인 걸로 법이 인정해 주니까. 추정되니까. 그럼 C는 가만히 있어도 뭐인 걸로? 선의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A는 B가 가지고 있으면 집을 뺏어오는 거 문제가 없어. 이거 소유권 뺏어올 수 있죠. 그런데 이게 누구한테 넘어가면, C에게 넘어가면 이러면 얘기가 달라진다 이거죠. C가 뭐일 때요? 선이면은 못 찾아와요. 선이면 유효. C 소유가 됩니다. 유효. 그러면 이 거래는 쪼개지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A, B 간에는 무효. B, C 간에는 C가 선이면 유효, 무효, 유효. 그래서 이 무효는 상대적이죠. 상대적 무효가 되기 때문에 소유권은 누구한테요? 선의 3자 C 소유가 됩니다. 오케이. 소유권은 누구? C 소유. 이때 유념하실 부분은 올해 시험 27회 시험에도 나왔죠. C가 소유권을 가지려면 선의여야 됩니까? 선의 무과실이어야 됩니까? 이 부분. 108조를 보시면 C가 소유권을 갖기 위해서는 선이면 돼요. 선이면 족하지 무과실까지는 필요 없다.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다.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니까 선이 하나면 돼요. 선이 하나면. 선이 무과실 아니에요. 선이 무과실이어야 된다. 노. 뭐면 돼요? 선이 하나면 돼요. C가 소유권을 가지려면 선이 무과실이어야 된다. 아니죠. 선이 무과실이 아니라 뭐 하나면 선이면 좋고요. 무과실은 요하지 않아요. 이게 판례. 이게 올해 27회 시험. 간평사 작년 시험 똑같아요. 지문이요.
간평사 작년 정답, 우리 중개사 올해 시험 정답. 지문이 똑같아요. 제가 특강할 때도 이거를 강조를 했었어요. 지문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면 소유권은 C에게 속하고 그럼 A는 뺏기는 거죠. 누구한테? C한테 뺏겨요. 저 집을 C한테 뺏겨. C가 선이면. 그러면 A는 누구한테요? B한테. B한테 손해배상 요구하면 되죠. 왜? B가 누구 거를? 남의 집을 팔아먹었으니까 A는 B한테 손해배상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때 하나 유념할 거는 이 채권자, A의 채권자는 얘가 꿔준 돈이 있어요. 금전 채권이 있다. 받을 돈. 꿔준 돈 여기 1억 있다. 1억. 그러면 이 채권을 보존하려고요. 이 채권 보존하려고 AB 간의 가장매매. AB 간의 가장매매가 유효, 무효. 무효인 가장매매를 취소시킬 수가 있어요.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그래요. 같이 해볼까요? 채권자 취소권. 채권자 취소권. 누가 하는 거예요? A한테 돈 꿔준 채권자가 하는 거예요. 뭘 취소하는 거예요? 이 가장매매를. 무효인 가장매매. 이 무효인 가장매매를 뭐 할 수 있어요? 취소시킬 수가 있어요. 무슨 뜻? 빼돌린 거를 되돌려 놓는 거죠. 빼돌린 거를 되돌려 놔가지고 여기다가 압류를 걸 수 있습니다. 이 취소를 채권자 취소권, 소위 사해 행위 취소라고 그래요. 얘는 뭐 한 거예요? 얘는 얘를 해치려고요. 얘를 해치려고 재산을 처남한테 빼돌린 거예요. 이거를 뭐 할 수 있다고요? 취소시킬 수 있어요. 이름하여 채권자 취소권. 단, 그 채권자 취소권은 이 부동산이 C한테 넘어가서 C가 뭐라면 선이면, 얘가 선이면 어떻게 돼요? 취소를 못 해요. C가 선이면 이거 유효가 되기 때문에 얘가 못 건드려요. 따라 이 채권자 취소권은 언제요? A, B 간에 여기서만 취소가 된다는 거. 오케이. 자, 이 법리가 바로 가장매매, 통정 허위 표시의 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43페이지에 43페이지 가기 전에 42페이지 마지막에 108조 2항이요.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 못한다라고 돼 있죠. 선의 제3자에 별표하십니다. 선의 누구한테요? 제3자. 선의 제3자에게 대항 못하죠. 선의 무과실이어야 되는 게 선의 무과실이다 그럼 틀리는 거죠. 선의 무과실이어야 한다 그럼 틀리는 거예요. 선의 무과실이어야 되는 게 아니라 뭐면 돼요? 선의 하나면 돼요. 선이면. 이게 이 뜻이에요. 무과실까지는 요건으로 하지 않아요. 그 다음 우측에 은닉행위, 심화학습의 무효는 은닉행위라고 나와 있죠. 요거는 심화학습에서 별도로 따로 만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책 보실 때 심화학습은 넘어가시면 돼요. 편하게. 그거 별도로 따로 합니다. 다음 뒤로 넘기면 요건 나와 있어요. 요건에 쌍괄호 3번이요. 상대방과 통정해야 된다라고 돼 있죠. 통정이 뭐예요? 짜고 하는 거죠. A하고 B하고 짜고 거짓 표시하는 거죠. 거짓 매매, 가장 매매. 그러면 짜고 하려면 상대방과 합의 또는 양해가 있어야 됩니다. 합의 내지는 양해, 거기 동그라미 할까요? 합의 또는 뭐하고요? 양해가 존재해야 짰다라고 그래요. 짰다. 둘이 뭐 했다? 합의했다. 양해를 얻었다. 양해를 얻고 어떤 거래를 했다. 그럼 짰다는 얘기죠. 짰다는 얘기예요. 양해가 바로 그 징표, 양해의 별표. 그 다음 효과요. 효과 가서 보시죠. 효과는 당사자끼리는 무효. 선의 3자에게는 유효. 이 두 개만 짚어내시면 돼요. 당사자 사이의 효과. 1. 무효. 무효지. 허위 표시는 무효입니다. 두 번째요. 반사회적 법률 행위가 아니다. 거기에 별 3개 합니다. 허위 표시는 가장매매는 이 가장매매는 뭐가 아니라는 거죠. 이 가장매매가 (103조) 위반이냐 이거죠. 103조 위반. 반사회적 법률 행위.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거냐고. 사회질서 문란하게 하는 게 민법 몇 조? 103조죠. 103조 위반이냐고. 뭐가? 가장매매가. 허위표시가. 103조 위반이냐고 아니냐고. 우리 판례는 103조 위반이 아니다. 볼까요? 허위표시 자체가 불법은 아니므로
불법이 아니므로 거기다 쓰세요. 103조 위반 아님 쓰세요. 103조 위반 아니다. 103조냐 아니냐, 103조 위반이냐 아니냐는 뭐 언제가 문제가 됐냐면 103조는 법률에 의해 내용이 문란했을 때가 103조 위반에 해당이 되는 거죠. 내용이 문란하냐 안 하냐 이거죠. 계약의 내용이 첩계약처럼 도박하는 것처럼 사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게 103조 위반이어요. 근데 이거는 내용이 문란한 게 아니라 뭐예요? 의사 표현을 둘이 짜고 한 거지 내용이 문란한 게 아니에요. 매매한 거잖아요. 매매한 게 문란한 게 아니잖아요. 첩계약은요 문란한 거예요. 내용이 문란한 거예요. 매매는 문란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왜 문제돼요? 매매를 했는데 그 매매를 짜고 허위로 했잖아. 허위로. 그래서 이 108조 허위 표시는 내용이 문란한 103조하고 전혀 무관한 평면이에요. 103조하고 무관한 존재 영역인 거예요. 왜요? 103조는 계약서의 내용이 지저분하고 문란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내용은 매매예요. 매매. 그럼 이게 문제되는 거는 표시를 짜고 했다. 둘이 짜고 매매를 했다. 그래서 법적으로 무효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정리하면 허위 표시는 이 가장매매는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103조 위반이 되려면 내용이 누가 보더라도 사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거 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표시를 허위로 한 거예요. 그래서 103조 위반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이게 103조 위반이냐 아니냐가 왜 중요한 맥락이 되느냐, 이게 왜 시험에 집중 타켓이냐면 가장매매가 A하고 B하고 짜고 가장매매한 것이 이 집을 처남에게 등기를 옮겨놓은 게 가장매매가 만약 뭐에 해당된다면 103조 위반에 해당이 된다면 어떤 일이 될까요? 급부자 A는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불법 원인 급여가 돼서 찾아올 수 없어요. 첩에게 준 아파트 103조 위반이죠. 그 아파트는 되찾아올 수 없어요. 몇 조 위반이 되면 103조 위반이 되는 순간에. 그런데 우리 판례는 이거를 103조 위반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103조 위반이 아니라는 얘기는 뭐 할 수 있다는 거죠? 반환 청구를 못 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집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왜? 무효니까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게 뭐에 해당되는 순간? 103조 위반이 되면 반환 청구를 못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가 중요한 맥락이에요. 시험 맥락. 허위 표시는, 가장매매는 반사회적 행위,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뭐예요? 아니기 때문에 반환 청구를 해요, 못 해요? 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중요한 맥락이 되겠습니다. 논리적 구조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103조 위반이면 반환 청구 못 하죠. 근데 이거를 103조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103조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A는 이 집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매년 시험 단골.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요, 있다요? 있다에 별 3개 하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판례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합니다. 허위의 저당 설정. 허위로 저당 설정했죠? 허위로 짜고요, 짜고. 얘 집을 누가 앞으로요? 처남 앞으로 저당권 설정을 해요. 예전에는 가장매매를 썼어요. 이 집을 아예 등기를 일로 빼돌려버려요. 처남 앞으로. 가장에서 매매를 합니다. 매매를. 옛날에 쓰던 방식이에요. 채권자가 압류할까 봐 압류하기 전에 이거 집을 빼돌려 이렇게 해요. 근데 이 가장매매의 단점은 돈이 들어가요. 일로 넘기면 양도세, 얘가 처남이 취득세, 이걸 다 해결해야 되거든요. 지금 돈 없어가지고 쩔쩔 매고 있는데 취득세, 양도세를 해결해야죠. 어렵거든. 근데 요즘은 가장매매 대신에 이걸 써요. 요 집에다가 이 처남 앞으로 근저당을 짜고 여기다가 허위로 근저당을 여기다 꽂아버려요. 허위로. 짜고. 근저당을 왜 꽂아요, 여기다가? 채권자가 압류가 들어오더라도 근저당이 되어 있으니까 배당해서 얘가 1순위로 배당을 받죠.
그래서 쓰는 게 이거예요. 그거예요. 허위 근저당 설정이에요. 이게 구시대, 이게 친시대. 요즘 쓰는 건 이거예요. 허위로 근저당을 여기다 걸어버려. 그러면 얘가 경매를 치더라도 배당해서 얘가 못 받고 얘가 다 빼가잖아요. 돈 빼돌리는 거죠. 요 집에서 나온 돈을 다 빼돌리는 거죠. 이 허위로 근저당 설정하거나 허위로 매매를 가장하거나 다 뭐예요? 이게 허위 표시죠. 허위 표시는 뭐가 아니다? 백삼조 위반이 아니라는 얘기. 반사회적 행위다? 아니다. 별평. 계속 우리 시험에 나왔어요. 거기 별 3개 합니다. 그래서. 별 3개니까 매년 나온다는 거죠. 거의 빠짐없이 출제되고 있다는 얘기. 그래서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다. 근데 그 무효는 무효인데 뭐하고 상관이 없다? 103조 위반하고는 상관이 없다. 요거까지 가지고 가시면 완벽. 다음 우측에 제3자에 대한 효과. 상대적 무효죠. 이 허위 표시의 무효는 C가 선이면 유효. 선의의 반대 악이면. 선의가 아니라 뭐였다는 거야. 악이면 얘가 뺏어올 수 있어요. 이름하여 상대적 무효. 이때 동그라미 1번 제3자. 제3자란 누구냐? 이 외형. 외형을 믿고요. 이 외형을 믿고 거래한 사람. 얘를 제3자라고 부릅니다. 허위 표시의 당사자, 그 다음에 포괄승계인 이외이자. 당사자니까 얘네들 빼고요. 얘네들 빼고 외형 믿고 새로 거래한 사람. 얘를 제3자. 두 번째 선의요. 선의로 족하고 무과실은 불요. 무과실 불요의 요주의요. 거기다 요주의 표시합니다. 이렇게요. 요주의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거 아주 조심하시면 돼요. 요주의. 선의면 족하고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다. 니은요. 선의로 추정됩니다. 제3자는 선의로 모르는 걸로요. 가장매매한 거 몰랐다. 고 추정이 되죠. 따라서 제3자가 얘가 선의가 아니라 뭐였다? 악이라는 거. 선의 아니야, 너. 선의 아니야. 그건 누가요? A가. A가 입증해야 돼요. 너 선의 아니라 악이야. 누가? A가. 니은엔 별 하나. 그 다음에 밑에 방가로 이번에 전득자에 대한 관계 나오죠. 거기다 하나 표시합니다. C가 D에게 또 팔았다. 저 집을.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 집은. 문제는 이 전득자가 선의가 아니라 악이면 알았다. 가장매매인 걸 알아버렸다. 악이면 얘가 소유권 갖냐 못 갖냐 이게 쟁점이 되는데요. 얘가 보호받냐 못 받냐는 어디서 해결하면 되느냐면 앞에 있는 C요. C가 선이면 보호를 받아요. C가 선이면 전득자가 뭐여도요. 악의여도 보호가 돼서 유효해요. 유효하게 얘가 취득을 합니다. 얘가 선이면 완전한 소유권자죠. C 소유로 되죠, 이게. C가 선이면 C 소유지. 그럼 C는 누구 걸요? 자기 집을. 자기 집을 얘한테 매각한 거야, 얘한테. 따라서 C가 선이면 소유권자로부터. 완전한 소유권자로부터 D가 인수한 거니까 얘가 뭐여도요? 악의여도 얘가 취득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얘가 전득자가 보호되려면 C가 뭐일 때? 선의일 때. 선이면 저절로 얘가 악의여도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사실. 그래서 C가 선이면 엄폐물 역할을 해준다. 이런 의미로 엄폐물의 법칙이라고 표현을 해요. 엄폐물의 법칙. 전득자가 악의여도 앞에 있는 C가 뭐라면 선이면 얘가 무슨 역할을 해요? 엄폐물 역할을 해요. 얘가 다 막아줘. 오케이. 그 부분이 전득자에 대한 관계가 되겠습니다. 선의 3자로부터 다시 권리를 취득한 전득자는 악의, 선악 불문하고 취득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허위 표시까지 보셨어요. 뒤로 넘어가면 허위 표시의 제3자라고 해서 박스가 하나 기다리고 있죠. 박스요. 거기 제3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위에 부분이고 1번부터 10번까지고요. 그 다음에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1번부터 6번까지죠. 제3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 하나. 제3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 하나. 해당하지 않는 거에는 별 3개. 이쪽이 훨씬 시험에 잘 나와요. 자, 요거는 심화학습에서 따로 만나도록 합니다. 심화학습에서. 제3자가 누구라고요? 얘죠, 얘. 이 외형을 믿고. 실질은 A 거지만 외형상으로는 B 앞으로 등기가 돼 있잖아요. 이 외형을 믿고 뭐 한 사람?
거래한 사람. 얘가 제3자죠. 제3자. 이 집을 믿고 얘가 매매를 했어요. 이 집을 B라고 믿고 저당을 잡았어. 저당을. 이 집을 믿고 뭐 한 사람? 가등기를 걸었어. 가등기를. 얘가 제3자다. 이 집을 B라고 믿고 C가 어떻게 했어요? 여기다 가압류를 걸었어. 이게 다 뭐예요? 외형을 믿고 거래한 자. 제3자를 의미한다. 그게 1번부터 쭉 6번까지 쭉 나와 있는 거죠. 문제는 제3자가 아닌 경우 이 부분 이해하는 게 좀 어려우니까 이거는 심화학습에서 별도로 따로 만나도록 하고요. 의사표시 이렇게 2개, 진이 아닌 의사표시, 허위표시 2개를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서 정리하고 쉬도록 합니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 유효, 예외적으로 무효다. 예외적으로 무효. 상대방이 진이 아닌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다. 그 무효는 누구한테 못 뺏어오느냐면 선의 3자에게 뺏어올 수 없다. 그래서 상대적 무효다. 허위표시도요. 가장매매인 허위표시도 당사자끼리는 유효, 무효. 근데 이 무효는 뭐하고요? 103조 위반이 아니다. 103조 위반이 아니니까 얘는요, 이 매형은 집을 뺏어올 수 있다. 부당이득으로 뺏어올 수 있다. 왜? 무효니까. 그런데 선의 3자에게는 뺏어올 수 없다. 이때 선의면 되죠. 선의면. 무과실까지는 필요 없음. 오케이. 이게 108주의야. 그래서 허위 표시도 무효인데 그 무효는 누구한테요? 선의 3자. 선의 무과실이 아니라 선의 3자에게 대항 못하니 양자는 상대적 무효다. 그래서 103조, 104조가 절대적 무효였고 107조, 108조는 상대적 무효라는 점에서 앞에 거하고 딱 구별이 되죠. 이제 쉬셨다가 차고 사기 강박 이 부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